우리 사회 각종 현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또 여론조사 결과 함께 들여다보는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 지금 이제 총선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총선 관련 얘기를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코로나19가 총선에 미칠 영향 또 몇몇 격전지 후보들에 대한 민심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네. 방금도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선거 한 달 좀 전이면 뭐 각 언론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막 도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지금 예전에 비하면은 여론조사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죠. 예. 몇 가지 그 요인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뭐 코로나19 영향 꼽지 않을 수 없죠. 예. 뭐 거의 전지구적인 뭐 재난이다 보니 뭐 이런 선거를 거론한다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여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선거 관련 보도 비중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그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규제가 좀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요번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녹음된 기계음으로 조사하는 그 ALS 이런 것에 의한 그 선거 여론조사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예. 선거 여론조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이 그 ALS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줄었다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는 봅니다. 그럼 언제쯤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들이 좀 활기를 띨까요? 예. 그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긴 이제. 공천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후보 그 공천이 아직까지는 좀 안 된 데가 꽤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기술적인 그 요인인데요. 그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지난 지방선거부터 활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쓰려면 선거 조사하기 10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청을 하려면은 또 해당 지역의 후보가 결정이 돼 있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예컨대 다음 주에 선거조사 결과가 보도가 돼야 되려면 이미 10일 전에 안심번호를 신청하고 조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일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선거 여론조사가 좀 미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종로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서울 구로을 뭐 윤건영 김용태 동작을의 이수진 나경원 이런 아주 그 관심 지역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비수도권으로는 그 전남 목포 박지원 의원이 과연 될 거냐. 그다음에 대구 수성의 김부겸 주호영 의원,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 도정환 정우택 의원 이런 아주 관심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지역 가운데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 김용태 후보는 저희가 벌써 인터뷰를 했고 대구의 그 김부겸 주호영 후보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뜨거운 곳은 서울 종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긴 벌써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이 대선급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이제 출마한 건데요. 그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그 3월 1일에서 2일 이틀 동안 그 종로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이고 응답률은 14.4%입니다. 그 자세한 결과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선거조사라는 점에서 어느 시점에 했느냐가 그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 조사 결과는 일주일 전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죠. 3월 1일과 2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판세는 이낙연 후보 49.6%, 황교안 후보 27.7%. 차이가 크네요. 21.9% 포인트입니다. 그 반드시 투표층에서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 전체 응답자와 52.3%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는 31.7%예요. 당선 가능성에서는 좀 더 벌어지긴 합니다. 이낙연 후보 59.4% 당선 가능하다고 보는 비율이, 황교안 후보는 20.8%입니다. 정당 지지도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37.4%, 미래통합당 23.1%. 이거는 이제 종로구 유권자의 두 후보 모두 정당 지지도보다 후보 지지도가 높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선거에서는 정당 요인과 후보 요인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 분은 워낙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분들이죠. 높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종로구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문항이 있는데요. 네. 선거의 의미로 차기 대선의 전초조라는 응답이 46.8%, 그다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응답이 44.6%. 이게 지금 종로구의 특성이죠. 네. 최대 관심인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 예전에 한번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연관어 감성어 저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총선 후보로서의 연관어 감성어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한 달 동안. 예, 먼저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언급량이 한 10만 9,400여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면은 뭐 총리나 후보 이렇게 당연한 연관어 외에 눈에 띄는 키워드가 신천지, 마스크, 이만희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연관어거든요. 예. 특히 이제 마스크는 뒤에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 함께 살펴볼 텐데 거의 없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 총력 기울이고 있다 보니까 또 여당 선대위원장이고 전직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에게서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감성어 긍부정 비율 보면 39대 32.2 정도입니다. 긍정이 조금 높네요. 예, 긍정 감성어 보면 잘하다, 바라다, 뭐 신의 한 수, 행복하다, 믿다, 안전, 많은 관심. 부정 감성어는 우려되다, 뭐 나쁜, 특혜, 믿지 못하다, 힘들다, 약하다 이런 단어들 보이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에 대한 연관은 어떻게 나와요? 네, 일단은 언급량이 20만 2천 건 정도로 이낙연 후보 한 2배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제1야당 대표로서 언론 노출 많고 이슈도 또 많았기 때문에 함께 언급이 많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이런 키워드가 눈에 띄고 정부 정책 비판하는 목소리를 아무래도 좀 많이 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중국이라는 키워드 보이는데 중국 입국 제한해야 한다고 계속 그렇죠. 주장했으니까. 맞습니다. 긍부정 감성 비율이 좀 흥미로운데요. 18.5 대 55.8입니다. 부정이 훨씬 높네요. 예,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부정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긍정 감성어 보면은 뭐 잘한다, 좋다, 지지한다, 친밀하다, 관대하다. 부정 감성어는 뭐 최악, 부적절, 미흡하다, 무능하다, 망언, 쇼하다, 뭐 허위사실 이런 예. 좀 자극적인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했습니다. SNS 아무래도 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네. 이 총선 레이스랑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대선 후보 적합도에도 변화가 좀 보입니까? 예, 그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서울경제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3월 5일부터 6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이틀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100% 안심번호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만의 3.1% 포인트고요. 응답률이 26.1%. 그 중앙여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26.9%. 이재명 경기지사가 13.4%,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2.0%.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네, 한데요. 네. 처음으로 거의 바뀌었다 싶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7% 올라갔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뭐 가장 주목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순위가 바뀐 거고요. 예. 이건 결국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전국에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적합도가 거의 뭐 10% 포인트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 의사시니까 예, 그 예. 시민을 직접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땀에 그게 이제 흠뻑 젖은 옷 그게 그렇죠. 사진이 한 장이 뭐 힘이 크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뭐 3% 포인트 상승했는데 그 비율로 보면 거의 2배입니다. 근데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2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급부상한 이재명, 안철수 빅데이터 연관어는 아마도 신천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정확하시고요. 그 최근 한 달 기준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20만 건 이상의 언급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2배고 황교안 대표와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전 지사부터 살펴보면은 신천지, 코로나19, 이만희 방역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키워드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초기부터 좀 강경한 대응했고요. 직접 이만희 총회장 검찰 채취하러 가겠다고 또 나서기까지 하면서 좀 많이 이슈가 됐죠. 예. 그래서 관련 언급이 좀 많고 안철수 대표 경우에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의사, 봉사 이런 키워드도 나오는데 의사로서 이제 직접 대구로 달려가서 봉사하는 장면이 좀 국민들한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는 이제 민주당 임미리 교수, 그 민주당만 빼고 칼럼 사태 있었는데 이 교수가 과거 안철수 싱크탱크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두 분 지지도는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긍부정 반응을 살펴봤더니 한 20대 50으로 부정이 높았는데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글들을 살펴봤더니 의외로 지금 이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했던 행동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런 글 하나가 붙고 나면 반대편의 사람들이 글을 하나 올린 게 막 퍼달라지는 그런 형태로서 그러니까 긍정하는 글들은 다양하게 나왔다면 이 부정하는 글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글 정도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퍼날라지는 형태로 네. 그래서 부정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아직 여론조사 발표된 게 별로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관심 지역들은 아까 서울 종로처럼 또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죠, 몇 군데? 예. 그다음 어디 가볼까요? 서울 광진 을인데요. 오세훈, 고민정. 그렇습니다. 예. 그 오세훈 후보는 뭐 전 서울시장을 지냈고 또 뭐 야권의 주요한 그 대선 후보시죠. 그리고 그 고민정 후보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두 분이 다 그 주목이 되는 그리고 여야 심판의 선거로서 그 상징성이 있는 그런 그 분들이고 선거구죠. 예. 한국일보가 이제 한국리서치 의뢰에서 3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그 광진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이고요. 응답률은 13.4%. 중앙여심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종로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전 조사 결과라는 점 예. 고려하고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35.9%,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38.5%. 오차범위 내입니다. 예. 반드시 투표층에서는 더 붙어요. 그 고민정 후보가 40.7%, 오세훈 후보가 41.9%. 박빙이죠. 딱 붙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두 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당선 가능성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46.0%, 고민정 후보가 33.1%. 아무래도 고민정 후보가 뒤늦게 지금 참여를 한 거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종로에서는 정당 지지도보다 후보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예. 여기는 어때요? 예, 아무래도 그 후보의 어떤 그런 인지도에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이 광진을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8%, 미래통합당 23.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는 정당 지지도보다 더 높죠. 후보 지지가.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정 후보는 아무래도 정당 지지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직 신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 인지도를 높이냐,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대통령 대변인으로서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또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그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정, 오세훈 두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먼저 언급량 기준으로 보면 고민정 3만 7천여 건, 오세훈 7만 2천여 건 정도 생성이 되고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급 주자들에 비해서는 언급량이 적은 편이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공천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 외에는 없어서 예.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라는 것 드러나는 키워드들 중심이고 특별히 이슈 관련된 키워드 눈에 안 띄고요. 예.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이제 선거 구민에게 명절 선물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이죠. 선관위 검찰이라는 키워드 눈에 띄고 또 이거는 사실 제외했어야 되는데 그 엑소 중에 오세훈이라는 멤버가 있어서 장학금이라는 그 키워드가 끼워졌어요. 그래서 엑소랑 세훈이라는 이름을 제가 제외했는데도 네. 예, 이게 4위에 이제 연관으로 올라가 있네요. 긍부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고민정 후보는 69.5 대 18.8로 굉장히 긍정 감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30.7 대 45.6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역시 SNS의 긍부정은 더불어민주당 쪽은 긍정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나오는군요. 예. 오늘도 뜨거운 그 이슈가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합류하느냐 마느냐인데 예. 관련된 여론조사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초창기에는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비례대통령 창당을 기본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미래한국당 그 관련한 그 논란이 한창 일었을 때
그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80% 정도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이제 그 현실론이 되죠.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일당 놓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그 지금 열린 민주당을 창당을 그랬죠.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좀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이 아주 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된 결론이 것 같은데요. 났어요. 예. 앞에서 언급한 그 서울경제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 따르면은 이게 아까 3월 5일 6일 가장 최근 조사 결과죠. 예. 비례정당을 창당할 경우에 지지할 의향이 있다가 54.7% 전체 유권자에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지할 의향이 있다가 61.5% 전체보다 높아요. 높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논란이 막 처음 시작됐을 때 아까 80% 내외가 반대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역전된 거고. 그렇죠. 빅데이터 상에서도 좀 관심이 엿보입니까? 네, 한 달 언급량이 한 3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주요 격전지 후보들 언급량과 비교하면 좀 화제성에 비해서 언급량이 많지는 않고요. 미래한국당 키워드가 3위, 뭐 1위는 민주당, 2위 알겠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예. 서서히 인원위가 뜨거워지고 뭐 불이 붙었으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기까지 김춘석 본부장,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